자, 뭐, 요거는 진짜 이제 명태균은 잊혀진 이름이 돼버렸어요. 태균아, 내가 그래서 얘기했잖아. 몸값 비쌀 때 털어야 된다고. 명태균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창원지검 재판장이 있는데, 아이고야. 이 시기도 명품을 수수했다고 하네요. 네. 빠지지가 않아. 자, 명태균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 HDC 신라면세점에서 200만 원대 명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현직 법관이 대기업으로부터 명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것은 처음인데요. 이 사람은 명태균과 김영선을 보석으로 석방시킨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왔느냐? 그 신라면세점에서 지난 4월 25일에 황모 판촉팀장이 이 김인택 부장판사의 여권을 휴대폰 사진으로 제시해서 명품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구매 상품은 톰 브라운 바람막이 자켓 200만 원짜리를 80% 할인해서 40만 원에 구매했고요. 톰 브라운이 아무리 값이 없기로서니 양아치들. 면세점에서 80% 할인해줘? 여러분 이제 톰 브라운 가서 나 동네 면장인데 나 80% 까줘. 이거 해가 안 까주면 사지 마세요. 아니, 면세점을 80%더 할인을 해? 중요한 건 와. 스카프도 있습니다. 추잡스럽습니다. 10만 원짜리를 4만 원에 구매를 했대요. 그리고 5월 3일 날 김인택 부장판사가 인천공항 면세점 인도장에서 직접 수령을 했대요. 그리고 5월에 세관에 신고 접수가 됐고요. 7월에 관세청이 신라면세점과 황모 팀장을 관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면세점 판매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황 팀장이 휴대폰으로 김인택 여권 사진을 제시를 했다. 결제는 김인택 카드가 아니었다. 80% 할인은 면세점 본사와 미리 합의된 예외적 조치였다고 합니다. 자, 이 안에 불법이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에휴. 여권 실물이 아닌 사진을 보고 물건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지. 실물 딱 보고 스캔해갖고 들어가야 그걸로 해갖고 판매가 되는 거거든요. 들어갈 수도 없을걸?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게 첫 번째 불법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 카드가 아닌 다른 명의 카드로 결제를 했다는 겁니다. 면세점에서 물건을 살 때는 이게 세금하고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 명의 아닌 카드로는 결제를 못 합니다. 근데 결제가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인도장에서 물건을 받아갔다 그랬습니다. 네, 김인택이가요. 그럼 그때 김인태가 해외를 나갔느냐,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아니 어쨌든 김인택 부장판사는 면세품 받은 적 없다. 여권 빌려준 사실 없다. 전면 부인했고요. 신라면세점 김영윤 대표도 처음에는 인정했다가 나중에는 선물한 적 없다. 이렇게 주장을 문제는 있습니다. 이 세 번째가 제일 위험한 범죄라는 겁니다. 제 생각이에요. 아직은 모르겠지만 얘가 입국장 안에 있는 데서 그 옷을 받아갖고 들고 입고 나갔을 가능성은 무조건 0.1%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옷은 수선을 해야 입어요. 그렇잖아. 아니 바람막이 바람막인데? 자켓인데 아니, 뭘 조심해요. 바람막이 자켓이 됐든 뭐가 됐든 근데 전 딱 입어보고 이거를 확인을 해야 이거를 보통 해갖고 갖고 나갑니다. 근데 아니에요. 이게 내 말은 뭐냐면 이게 인도장에서 갖고 나간 거면 앞에 구매 절차는 엉망이지만 인도 절차는 정상으로 했을 거라는 거야. 근데 그렇죠. 내가 지난번에 김건희 명품 살 때도 똑같이 얘기했죠. 이거 명품을 사가지고 면세점에서 사가지고 호텔에서 받아가지고 직접 갖다 줬단 말이야. 근데 원래 면세품은 사게 되면 바로 반출이 안 되고 이것처럼 이 입국장에서 받아갖고 나가야 되는 건데 이건 불법으로 안으로 물건을 빼돌려갖고 갖다 준 거니까 죄가 크다는 얘기 했잖아. 그러니까 원래 이런 식으로 샀다 그러면 면세품이기 때문에 국내 유통이 안 돼야 되는 거고 일단 국외 지역에 나가서 다시 들어오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김건희 백은 안 나갔는데 면세품 처리를 해갖고 물건을 빼줬단 말이야. 난 마찬가지로 이것도 인도장에서 빼준 게 아니라 별도로 빼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인도장에서까지 사기를 친 거라고 나는 본다는 거지. 김건희 이미 빠져나왔어. 그 백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엄격하게 관세청이나 이런 사람들이 출입국 관리도 하고 있고, 이런 밀수 관리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요.
면세로 해갖고 할인받고 물건 싸게 빼돌려서 파는 게 얼마든지 가능해요. 제가 한때 담배 장사를 할 때 중국에서 면세 담배를 사갖고 배에다 싣고 들어와서 장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막 전국의 유흥가나 이런 쪽에다가 면세 담배를 싸게 풀는 조직한테 넘겼는데 어느 날 거래가 딱 끊겼어요. 어떻게 끊겼냐고 했더니 공항에서 면세품을 빼갖고 갖고 오는 루트가 생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 세관이 대놓고 밀수를 방조하고 있는 거야. 보세구역에서 면세품 또는 입관 통로에서 통과돼야 될 물품들을 멋대로 서류 처리만 하고 빼주기 시작한 관행이 꽤 오래됐다니까? 그리고 그걸로 뒷돈을 챙겨 먹는 거예요. 아무튼 명태균 재판이 잘 될 리가 없다. 이런 이미 판사들이 탔다는 거지. 이런 판사들이 있는 이상 그리고 보석시켜주고 하면서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안 된다. 이거. 야, 입 닫아라. 이거만 받았겠어 그러면? 그러니까 에이.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받아 처먹었을 텐데 이렇게 하면서 보석도 시켜주고 하면서 명태균이나 김영삼한테 뭐라고 했겠냐. 입 닫아라. 고지고대로 얘기 다 하면 너도 죽고 우리도 죽는다. 대신에 우리가 판사에 이렇게 점쳐놨으니까 너 최대한 형량 적게 나오고 해줄게 라고 장난질 치고 있을 거고 이 판사를 뒤에서 움직이는 사람 누구였냐고요. 결국은 또 조이대예요. 조이대 말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사법부 철저한 카르텔 다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정의로운 판사, 제대로 된 판결하는 판사, 법에 따라서 집행하는 판사, 어쩌면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숫자보다 훨씬 적을지 몰라요. 없을 것 같아. 그 200만 원짜리 판사 제도를 없애야 돼 내가 볼 때. 김영은 이 신라면세점 대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셔서 하시겠지만 명품도 아니에요라고. 톰브라운 고발해라 야. 에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김인태 부장판사가 이 제품 가지고 싶다고 찍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 상황에서 어떤 놈은 판사라고 해갖고 40만 원 주고 멀쩡한 시민들한테는 198만 원 주면서 어머 면세라 2% 깎았어요 손님 이러면서 싸게 사신 거예요 이랬을 거 아니냐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40만 원도 본인 돈으로 샀겠냐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나마도 지 돈도 아닐 거야. 그러니까 뇌물 주는 놈이 200 주고 사주기 아까웠던 거야. 어? 아마 판사도 그 옷을 받아 입었으면 자기는 200이라고 자랑하고 다닐 건데 영수증이 40으로 찍혀 있는 줄 알면 졸라 열받겠지. 아 이런 거 5벌 받았어야 됐네 그러고. 자, 요 얘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국유재산 팔아치운다 그 얘기 했었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하면 무조건 지네들끼리 나눠가진다. 그 제일 잘 팔리고 제일 값어치 있는 자산부터 싸게 지들이 팔 거다. 싸게 팔아서 지들끼리 거래할 것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강남을 비롯한 비싼 자사들만 전부 다 집중적으로 판매한 게 드러났습니다. 네. 자,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에 출범하거든요. 근데 그해 8월에 국유재산 매각 활용 활성화 방안이라는 걸 발표를 하면서 향후 5년간 16조 원을 팔아치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 국유 부동산 입찰 매각이 무려 795건이 있었는데요. 이게 202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를 한 거고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이 2021년에 145건에 비하면 미친 듯이 증가를 한 겁니다. 올해 7월까지 이미 500건이 매각이 됐는데 아니 탄핵당한 놈을 갖다가 그러니까 또 팔아제꼈어. 탄핵당한 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아있는 새끼들이 나머지까지 딸딸딸 다 긁어 팔아버린 거예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헐값 매각이 지금 심각하게 증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2022년에는 4.4%에 불과했던 이 헐값 매각이 2024년에는 58.7%, 그리고 2025년 7월 현재 64.8%나 됐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감정가보다 낮다는 거는 물건이 개판이라는 얘기고 안 팔려서 그런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2021년에는 16건 있었는데 2024년에는 무려 467건을
낙찰자보다 낮아 감정가보다 싸게 팔아버렸다는 거야. 아니, 감정가보다 싸게 파는 병신이 어딨나? 예를 들면은 서울 강남구 아, 논현동 부동산 진짜. 감정가가 183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낙찰가는 120억 원. 아니 논현동에 이 정도의 싼 물건이 나왔다 그러면 나라도 빚내 갖고 가서 사겠어요. 그러니까 감정가의 65.4% 수준. 거의 반값이란 소리예요. 이거 누가 샀는지 확인 좀 해보자고. 진짜. 내가 보기엔 대부분 무궁화 신탁 아니면 최 씨 아니면 김 씨들이 다 사들였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지. 이게 세수 보존 목적이래요. 세수를 보존하기 위해서 깎아서. 우량 부동산들, 알짜 부동산들을 최우선적으로 소리 소문 내지도 않고 감정가 이해로 다 팔아치워? 이건 와. 대놓고 곡간에 있는 곡식 팔아서 술 사 먹은 거랑 뭐가 다르냐고. 이게 세수로 들어왔다는 보장이 어딨어? 이렇게 걷어들인 돈이. 도둑놈들이 지금 나라를 집권하고 있었다. 아, 이거 다 토해내게 만들어야 되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납니다. 빡친다, 진짜. 똥을 치우다가 이 새끼는 분명히 고기 처먹고 똥만 남겨놓고 갔는데 우리는 이만 똥만 치우는 게 이게 우리가 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똥을 저 새끼 고기 먹었던 주둥이에 다시 쳐넣기 전에는 제대로 된 응징이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돈을 다 털어내야 돼. 다 탈 털어가지고 다시 국유 재산으로 다시 넣어야 돼, 진짜. 정상적으로 이런 매각에 대해서 감사를 해가지고 이거 판매 무효를 시켜갖고 다시 환수를 해서 제대로 된 가격에 팔자고. 그래야 진정한 국고 환수지. 네, 이미 지네들끼리 알차게끔 나눠 먹었을 것이다. 구매자들 이름 대보면 다 우리 알만한 놈들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